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켓펀치 타코준입니다. 자, 요즘 저한테 댓글로 S1R2를 사야 될지 S1M2를 사야 될지 S1M2E를 사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뭐 댓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동생들이나 아니면 촬영장 갔을 때 뭐 지인분들이 영상 잘 봤다면서 근데 R2 사야 돼요, M2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답글 달다가 이럴 거면은 그냥 편하게 카메라 켜가지고 뭐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이야기해주는 느낌으로 한번 말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래서 뭐 스펙 같은 것들은 또 다른 분들이 파나소닉 많이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스펙 위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스펙보다는 제가 실제로 요즘에 현장에서도 쓰고 유튜브용으로도 쓰고 막 이리저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제가 느꼈던 뭐 각 바디의 차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면 되는지를 한번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지를 한번 그냥 편집 없이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요즘에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S1R2, S1M2, M2E 그리고 S9, S5 마크2, 마크2 X까지 6대를 쓰고 있잖아요. 뭐 렌즈는 일단 파나소닉 렌즈들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단렌즈가 아직 점사 렌즈가 안 나와서 이제 단렌즈들은 시그마 L 마운트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도 엔간한 건 다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L 마운트 렌즈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렌즈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산 거고, 바디는 이제 파나소닉에서 또 협찬을 해주신 것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요즘에 이제 실제로 S1 마크 2 그리고 S1R2 이렇게 나오고 나서부터 사용을 해보는데 컬러 사이언스나 아니면 뭐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다가도 널리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좋다고, 다 같이 쓰자고. 왜냐면 이제 이래서 쓰고 싶어도 사실 요즘에 촬영 가면 소니판이니까 이제 뭐 동생들 불러서 쓰려면 동생들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또 가지고 와서 그 페이를 쳐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 소니기 때문에 이제 파나소닉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양을 넘어서는 일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소니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외주일 하는데 여전히 소니긴 합니다만, 이제 그걸 제외한 뭐 모델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끼리 뭐 한 세대 안에서 끝낼 수 있는 외주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해주러 갈 때 그런 거는 인터뷰는 뭐 많아야 세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파나소닉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뭐 이제 같이 사용을 해본 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의 또 동업자이신 우리 비디오 킴님은 요즘에 S1M2 몇 번 써보고 이제 특히 모델 작업에 이 색감이랑 화질에 완전 또 반해서 아마 조만간 한 대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S1M2랑 R2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고민되실 거예요. 왜냐면 R2는 고화소고 M2는 또 영상이 좋다고 하니까 뭘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몇 가지 상황에 따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요즘에 S1R2, M2도 이제 그 캡처원을 지원을 해서 예전엔 그게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좀 놀랬는데 찍어서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시기에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스튜디오는 아무래도 이제 와이드하게 찍고 크롭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사보다는 아무래도 크롭이나 화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S1R2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S1R2가 기계식 셔터로 치면은 10장, 그리고 전자식 셔터로 하면은 40장이에요. 화질 위주든 연사 위주든 상관없이 어찌됐건 14비트, 12비트 상관없이 전자식으로 40 연사까지 가능하고요. S1M2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은 똑같이 10장이고 이제 속도 위주로 하면 12비트가 되거든요, 사진이. 그러면 연사가 60장까지 가능하고, 만약 화질 위주 14비트로 하면 70장까지 가능합니다. 스포츠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레이싱 촬영처럼 연사를 막 박아야 되는 그런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시고 또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화소가 많이 박히면 용량이 크잖아요. 그런 케이스에는 또 생각해보니까 S1M2 쪽이
사진도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케이스는 보통 이제 모델 촬영을 갔다거나 아니면 외주할 때 영상 찍으면서 한 번씩 이제 하이브리드로 촬영을 하고 뭐 끼케야 SNS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주는 서브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화소 고화질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S1R2가 M2보다 더 고화소고 사진이 더 화질이 좋다 이런 거지, S1M2도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S1M2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SNS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뭐 크게 크롭을 할 일이 있지 않다, 인화도 안 한다 뭐 이러면은 S1M2 쪽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도 후술할 거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 S1M2 쪽이 또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하이브리드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S1M2 쪽이 사진도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SNS 용도로 쓸 때는 저는 로우를 안 써요. JPG를 쓰는데 JPG가 화질도 나쁘지 않고 색감도 최근에 나온 시네라이크 A2를 쓰면은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특히 피부톤 같은 게 정말 예쁘게 나와가지고 모델 촬영할 때 영상 찍으면서 바로바로 하이브리드로 전환해서 쓸 때 시네라이크 A2 JPG를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로 넣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조금 수정해가지고 전달을 하면 모델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진을 내가 한다 뭐 한 5대5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스냅인지 아니면 전문용인지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S1R2 쪽이 사진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뭐 6이고 영상이 4다 이러면 M2가 사진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R2가 영상이 또 퀄리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6이다 그리고 영상이 4다 하면은 무조건 R2, 그러니까 사진 비율이 넘어가면 무조건 R2고요. 그리고 좀 애매하게 뭐 사진이 한 3이나 4고 영상이 한 6이나 7이다 요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크롭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화질이 중요한 그런 케이스에는 이제 R2를 추천드리고, 그냥 저처럼 SNS 용도로 사진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S1M2 쪽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처럼 SNS 용도로만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자체가 그냥 어쨌든 메인이면은 S1R2가 맞아요. 그냥 어찌됐건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뭐 크롭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화소가 높은 S1R2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상은 보통 DR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DR이 높으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저는 R2를 쓰면서 DR이 많이 딸리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M2를 쓰면서 좋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어떨 때 느끼냐면은 이제 두 대를 같이 들고 나가서 대낮에 촬영을 하는데 이제 뭐 외국 유튜브는 보니까 이제 S1M2가 DR 부스트를 해도 그냥 시프트에서 위로 올린 거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펙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써보면 보통 우리가 DR을 느끼는 게 하이라이트 쪽이잖아요. 이제 밝은 쪽을 많이 느끼는데 실내에서 창가를 이렇게 찍었을 때 평소에 다른 미러리스 쓸 때 같았으면은 창가 정보가 다 날라갔다거나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M2로 찍은 거는 특히 DR 부스트 해가지고 찍은 것들은 내려보면은 거기 살아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고, 확실히 R2보다는 M2가 DR이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정해보면서 정말 많이 감탄을 하거든요. 모델 촬영이라던가 뭐 대낮에 모델 찍다 보면 하늘 색이 살아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낮에 많이 찍고 또 뭐 DR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M2가 당연히 유리하고요. 대비차가 큰 촬영이 많으신 분들, 막 불나는 장면을 찍는다던가 뭐 이제 용광로 이런 외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쨌든 무조건 DR 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2가 영상기니까, 그래서 영상이 메인이다 뭐 그러면은 당연히 M2로 가는 게 맞겠죠. 이전에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M2가 R2보다 오래 갑니다. 체감상으로는 실제로 써보면 R2는 하루에 3개를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 나가서 반나절 정도 찍는다 치면 R2는 3개를 들고 나가야 그래도
넉넉하게 찍는데 M2는 2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2개에서 3개 차이 정도의 차이라는 거. R2 사시는 분들은 배터리 1개로는 절대 부족하실 거예요. 이제 충전하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배터리를 꼭 2개 내지 3개 챙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M2는 뭐 한 2개 정도만 있어도 충전하면서 사용하면은 충분히 반나절 정도는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영상 촬영에 영향을 주겠죠. 이제 발열 같은 경우에는 S1 M2는 진짜 발열이 없어요. 6K도 써보고 부스트도 해보고 정말 뭐 속된 말로 지랄 연병을 다 떨어봤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경고 뜬 적도 없어가지고 제 상황에서는 아직 한여름이 오지는 않았지만 환기 안 되는 실내에서 유튜브 같은 거 찍을 때 DR 부스트에서 24프레임으로 막 찍어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발열이 뜬 적이 없습니다. 근데 R2 같은 경우에는 이제 8K나 6K로 DR 부스트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때 한 3, 40분 찍으면 꺼져요. 발열 때문에. 그래서 이게 R2는 조금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4K로 촬영을 하면은 R2도 M2도 다 문제없이 촬영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6K, 8K가 있는데 안 쓰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촬영하려고 R2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화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8K로도 찍어보고 막 10K로 찍어보고 했는데 R2는 어쨌든 10K 이상으로 찍었을 때 이런 실내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좀 열기가 있으면 한 3, 40분 찍으면 꺼집니다. 그 4K는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8K나 10K를 쓰면 꺼지고 M2, S1 M2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M2로 찍고 있는데 지금 6K 24프레임 DR 부스트에서 찍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한 2시간, 3시간 해도 발열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발열 뜨는 거 테스트 하려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발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이 메인이라서 외주로 이것저것 다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길게 찍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오랫동안 켜놓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M2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사실 뭐 S1 R2가 영상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4K로 사용을 하면은 R2도 부족한 게 배터리 조금 아쉬운 거 정도 빼고는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사진도 쓰면서 R2를 영상으로 돌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장시간 찍을 때는 4K를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R2가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 R2에는 ISO 시작이 200부터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밤에 찍으려면 ISO가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R2를 갖고 왔었는데 이거 진짜 써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게 ISO 200부터 시작한다는 게 이제 브이로그 기준으로 이게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너무 쨍한 대낮만 아니면 그냥 실내 촬영이나 얼마 전에 이제 외주 지하철에서 역사 내에 있는 광고물들을 찍는 외주를 했었거든요. R2랑 M2 가지고. 그런 실내에서는 ND 필터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ND가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이제 ND 필터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 변화가 있잖아요. 그 컬러 시프트가. 근데 어찌됐건 그 ND를 쓰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무게 부분도 있고 또 퀄리티 부분도 있고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ISO 200으로 찍는 브이로그 촬영이 생각보다 또 꿀이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 참고로 이제 S1 M2 같은 경우에는 DR 부스트를 안 쓰면 640부터 시작이고 DR 부스트를 쓰면 100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D 필터를 항상 달고 써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다 보면은 또 R2 쪽이 좀 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찍은 게 메인이다 하면은 보통은 M2를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만 그냥 가볍게 실내에서 가족들 찍어주고 이런 정도로 한번 써보니까 그때는 R2를 갖고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ND 필터 달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롤링 셔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R2 쪽이 롤링 셔터가 되게 심하다고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제 경험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럴드 언던이 이제 롤링 셔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R2가 롤링 셔터가 심한지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가 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S1R2가 그 롤링 셔터가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제 DR 익스텐션을 켰을 때 엄청 느려지잖아요, 그 리딩 속도가. 근데 이게 막상 써보면 그 DR 부스트를 쓸 일이 생각보다 잘 없고, 또 쓰더라도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찍을 때 많이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R2든 M2든 조건이 있어요. DR 부스트, 뭐 DR 익스텐션을 쓰는 조건은 일단 60프레임은 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4프레임, 30프레임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보통 24프레임, 30프레임을 막 빠른 물체를 찍는 데는 안 쓰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유튜브 촬영할 때 24프레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인터뷰 촬영할 때 그런 케이스에는 막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찍는 일이 잘 없어요. 저 같은 케이스에는. 제 경험 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S1R2를 처음 받아가지고 일본 가서 일주일 내내 돌렸는데 60프레임으로 다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에는 DR 부스트를 안 켜고 다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롤링 셔터가 막 심하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이런 케이스에는 S1R2가 롤링 셔터가 안 좋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이거를 M2를 사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모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포츠라던가 레이싱 자동차 막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 이런 걸 찍으시는 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를 막 찍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롤링 셔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S1, M2를 사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일반적으로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워놓고 촬영을 할 때는 60프레임은 롤링 셔터가 어차피 꺼질 것이고, 세워서 촬영할 때는 보통 24프레임을 많이 쓰는 이런 케이스에는 롤링 셔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박시 선생님 말씀이 맞고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그냥 어쨌든 제 경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나 뭐 이제 지인분들이 물어볼 때도 야, R2는 롤링 셔터가 개 심하다던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막 흔들어서 보면 차이가 느껴져요. 그리고 심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심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모델 촬영을 하거나 뭐 유튜브 찍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찍거나 60프레임으로 뭐 외주를 하거나 이럴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롤링 셔터가 심하게 느껴지는 케이스의 상황들은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찍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찍는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그냥 R2보다는 무조건 M2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외로 M2E, S1 M2E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리실 텐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S5 마크 2 가지고 마크 2X 요런 센서를 가지고 좀 더 개량해가지고 껍데기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컬러 자체는 S5 마크 2 시리즈 S9까지죠. 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S5 마크, S1 마크 2E는 그러면 S5 마크 2나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틸트 스위블이 되잖아요. 외형 자체는 이제 S1 M2나 S1 R2랑 같으니까 진짜 써보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모든 바디들은 다 이렇게 틸트 스위블이 되는 바디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소니 알파1 M2가 굉장히 땡기고 있고요. 왜냐면 같은 방식이니까. 그런 데서 오는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4K 60프레임 크롭이 안 된다는데요 라고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약간 말장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대 1로 썼을 때 그렇고 양옆을 크롭 안 하는 대신에 아래 위로 크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4K 60프레임은 크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신에 아리로그 3 들어가잖아요. 전 세대 S5 마크 2나 마크 2X, S9을 쓰면서 색감적인 부분에 불만이 없었고, 틸트 스위블이라던가 그리고 아리로그 C3
색감이 필요하다,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S1 Mark II E를 구매하시면 나름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그냥 전세대 센서 가지고 약간 개량해서 나온 껍데기 가리인데 좀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FX2 나왔죠, 소니. 얼마 전에 FX2 발표된 거 보고 걔는 400만원대 아닌가요? 300만원대면은 해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파나소닉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또 아리로그 C3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 자체도 색감이 나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김비디오님하고 항상 얘기한 게 S5 Mark II, Mark II-X, S9은 기본 컬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박하시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은 S1 Mark II-E 구매하셔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4K 60프레임이 크롭되는 건 감안을 해야겠죠. 전세대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은 돈 좀 아껴서 S1 Mark II-E로 가서 아리로그 C3까지 써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그마한 컴팩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S5 Mark II부터 지금 S1 Mark II까지 나온 뭐 4-5대 바디들이 S9을 제외하고는 다 부피랑 크기가 커요. 최근에 나온 S1 M2랑 R2는 더 크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는 좋다곤 하지만 어찌됐건 무게도 좀 나가고 부피도 크고 해서 이런 가방에 쏙 놓고 다니는 게 안 됐는데 S9 덕분에 이제 작은 렌즈 붙이면 예를 들면 뭐 시그마 17mm라던가 아니면 뭐 24mm 이런 것들 아니면 뭐 1840 파나소닉 그런 것들 끼면은 조그만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뭐 스냅 사진 찍거나 그래서 그렇게 쓰는 용으로 S9을 쓰고 있는데 얘가 이제 기계식 셔터가 없고 또 하슈가 없죠. 그래서 전문적인 사진을 또 찍으시는 분들은 플래시도 못 쓰고 동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자식 셔터다 보니까 뭐 보케 잘림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사진이 메인이 아니니까 그냥 작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S5 Mark II부터 나와서 이제 S9까지의 그 전세대 바디들의 컬러 사이언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S1 Mark II나 S1 R2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 컬러 사이언스가 진짜 럼만 넣으면 미쳤단 말이 그냥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S9이 요즘 잘 손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서 빨리 좀 S9 Mark II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시고 또 하니까 이렇게 그냥 지인분들한테 친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가감없이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소통하면서 또 다른 분들이 그 댓글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를 또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뭐 좀 다른 생각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재밌게 보셨어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를 포함한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너 틀렸어 라고 하면 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시지 마시고요. 카메라 얼마 남지 않은 이 다 쪼그라드는 카메라 시장에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고요.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으니까 아마 국내에서 파나소닉 S1 R2랑 M2 가지고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 저 아닐까. 뭐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사용량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M2 또 리뷰를 위해서 푸티지들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 외주도 하고 하면서 그것도 구독해 놓으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다뤘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